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7주차 자리에 과제 넘버 1 진행해서 슬라이드 파일이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과제 설명서 등등이 압축돼 있는 압축 파일 하나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제출하는 곳 해갖고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홈워크 1 다운로드를 해두시고, 그러면 파일이 꽤 많이 있을 건데 그것들 중에 압축 파일이 아마 2개 있을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딨냐. 그래서 압축 파일 푸시면 이런 느낌으로 또 다른 압축 파일이 2개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이제 우리 수업 표준 환경 비주얼 스튜디오 윈도우에서 쓰고 있다 하는 친구들은 홈워크 1 vs 프로젝트 .zip 파일 압축을 푸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환경을 쓰고 있다 하는 친구들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못 쓰고 있다라면 코드 온리 .zip을 열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압축 푸시면 돼요. 그래서 코드 온리 같은 경우는 과제에서 쓸 .c 파일, 그 다음에 입력용으로 쓸 .txt 파일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압축을 푸셔서 여러분 현재 쓰고 있는 C 프로그래밍 환경에다가 뭐 프로젝트 만들든가 한 다음에 거기다 추가해서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인별로 잘 안 되면 저한테 요청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쓰는 친구들은 압축 풀면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제가 만든 프로젝트 이름인 c_homework1.sln 파일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솔루션의 약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단순히 더블 클릭만 하시면 해볼게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여시면 그냥 바로 비주얼 스튜디오가 열립니다. 그 다음에 적당히 좀 로딩하다가 준비라고 뜰 거예요. 그리고 솔루션 탐색기를 열어보시면 이제 홈워크 1이란 프로젝트 있고 소스 파일 안에 .c 파일에 3개가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뭔가 짜잘한 뭔가 다른 파일들도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input.txt 정도까지는 지금 열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파일 4개를 띄워놓고 과제 설명서 .pdf 파일 그 안에 들어있는 걸 열어서 같이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고, 그래서 과제 넘버1 설명서입니다. 이번 과제는 일단 부제는 간단한 수식 파서 만들기라는 부제 붙여놨어요. 그래서 파서는 말 그대로 파스라는 행위를 해주는 친구입니다. 파스가 뭐냐라고 질문한다면 얘는 그냥 간단히 얘기한다면 우리 그 파이썬 인터프리터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프로그램 밖에서 가져온 글자들을 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냐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수식 파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수식, 예를 들면 이게 덧셈식이냐 같은 걸 분석해서 실제 덧셈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느낌으로 가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게 지금 과제 넘버 1이고 다음 과제들도 요거에 이어서 좀 더 복잡한 것도 한번 시켜볼까요? 복잡한 것도 처리할 수 있는 우리의 C 프로그램 만들어 볼까요? 와 같은 느낌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기말 직전까지 진행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문자열 1차원 데이터 입력을 분석해서 그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작업을 수행하는 간단한 C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로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 학기 내지는 이번 학기에서 배운 갖가지 얘기들을 종합 내지는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런타임에 구사할 수 있는 코드 실행 흐름의 가능성, 예를 들어 덧셈도 3 더하기 5도 적을 수 있고 3 빼기 5도 적을 수 있게 만든다. 그 다음에 3 더하기 5도 적을 수 있게 만들고 30 더하기 50도 적을 수 있게 만든다. 와 같은 느낌으로 사용자가 좀 더 다양한 선택지를 머릿속으로 생각해 가면서 지금 당장 희망하는 거 한 가지를 골라서 엔터키를 치면 그 우리 C 프로그램 안에 내재되어 있는 수많은 분기 반복들 중에 지금 당장 필요한 만큼만 딱 실행해서 저 사람한테 최종적으로 8입니다. 마이너스 2입니다. 80입니다와 같이 보여줄 수 있게끔 런타임에 구사 가능한 코드 실행 흐름의 가능성을 미리 다양하게 계획을 해두고 그 모든 케이스를 원활하게 나중에 커버할 수 있도록 데이터 흐름을 단정히 해두는 그런 느낌의 연습을 이번 과제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 우리 과제는 그런 전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단 간단한 것부터 스타트를 할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 시작점이 돼서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C 선언, 수식, 문장 적는 방법들 둘러보면서 이제 기본적인 순차 실행 흐름을 가운데다 두고 각각의 단계들 사이, 예를 들면 3 더하기 5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좌항을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연산자가 뭐냐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항이 뭐냐 읽어야 돼요. 거기까지 다 끝나면 실제 덧셈, 뺄셈, 사칙 연산을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번 계산 결과를 사용자에게 프린트하는 부분만 실행하면 이번 사용자 입력 한 줄에 대한 커버가 끝이 나는 거예요. 등등등 그런 각각 단계들 사이를 차분하게 연결해 보는 걸 목표로 여러분이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제 진행 관련해서 1번 지금 준비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sln 파일 솔루션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바로 열릴 겁니다.
그 다음에 .c 파일 같은 거 자동으로 열어주진 않아요. 나중엔 이제 그 프로젝트 안에 .c 파일만 몇십만 개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자동으로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긴 한데 우린 지금 3개밖에 없고 걔네들 다 더블 클릭하면 바로 여러분 코드 창에서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따 같이 확인해 보기로 하고 일단 준비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른 환경 쓰고 있는 친구들은 codeonly.g 파일 안에는 우리 진짜 과제에서 C 프로그램 만들 때 또는 테스트할 때 쓸만한 파일들만 다 모여 있으니까 걔네들만 다운로드해서 압축 푼 다음에 여러분의 환경에 걸맞게 프로젝트에 추가하든가 등등을 하시면 돼요. 아무튼 .c 파일이 여러 개 있고 그 여러 .c 파일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C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컴파일을 진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 한꺼번에 추가해 주시는 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번 과제는 지금 슬라이드 7주차 수업 자료 같이 보면서 저랑 같이 천천히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요 우리 수업을 유튜브 에디션으로 구경하고 있다면 지금 보고 있는 요 영상 계속 보면서 과제 설명서 옆에다 띄워놓고 비주얼 스튜디오 켜놓고 같이 진행해 보시는 걸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과제 넘버1은 이렇게 끝나는데 과제 넘버2는 여러분이 과제 넘버1을 성공적으로 했다라는 걸 전제하고 거기다가 새로운 목표를 덧대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할 거예요. 따라서 이거 그냥 이번 거 포기하고 과제 넘버2부터 해야지 하시면은 좀 많이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렵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차근차근 접근하면서 필요하다면 오픈 톡방이라든가 물어봐가면서 도움 받아가면서 여러분이 한번 완성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기한은 지금 10주차까지로 해놨어요. 10주차 수업날 밤까지로 해놨을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요. 그래서 10주차 수업날 당일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는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 지난주 이번 주 수업 내용까지를 가지고 진행하는 과제다 보니까 나름 복습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개인적인 추천사항은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시도해보고 충분히 연습해보고 중간고사를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출 방법은 이 정도예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 .c 파일 이렇게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프로젝트에. 이 친구를 요 탭 제목을 우클릭을 하시면 상위 폴더 열기라는 게 보일 거예요. 상위 폴더 열기를 누르시면 지금 내 C 드라이브에 어떤 폴더에 이 homework1 underscore base.c가 있나를 열어갖고 보여줍니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여러분이 제출해야 되는 건 common.c랑 main.c는 안 내도 돼요. 쟤네는 여러분이 직접 고칠 만한 코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치는 코드는 기본적으로 요 homework1 어쩌고저쩌고 .c에 들어가 있어야만 해요. 그리고 걔를 그냥 제출하셔도 사이버 캠퍼스가 아마 인식은 할 거예요. 또는 이제 얘를 우클릭해서 압축 대상에서 zip 파일로 압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윈도우 10 쓰는 친구들은 이제 우클릭하면 이런 창 뜨잖아요. 여기서 보내기 한 다음에 압축 폴더를 고르시면 .zip 파일로 압축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압축해서 과제 넘버1 제출하는 곳에다가 업로드를 해주시면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homework1 어쩌고 빼고 다른 파일은 안 내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냈다 하더라도 저는 그거를 무시하고 제 원본 common.c랑 main.c를 써서 컴파일을 해서 채점을 할 거예요.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업로드한 다음에 과제 코멘트 우리 지난 학기에 느낀 점 몇 번 적어본 적 있잖아요. 거기다가 0글자 이상의 느낀 점을 적어주시면 돼요. 이 느낀 점은 .c 파일 안에 주석으로 적지 마시고 사이버 캠퍼스에서 우리 느낀 점 같은 거 텍스트 적을 수 있는 그 칸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긴 한데 이번에 첫 번째 과제니까 지난 학기 수업 못 들은 친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이번에는 0글자 이상만 적으시면 문제없이 점수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10주차 수업날까지고 평가는 이제 요 과제 자체의 목표는 조금 이따 같이 한번 슬라이드랑 보면서 설명 진행해 볼게요. 아무튼 여러분이 기한 안에 잘 내셨고 .c 파일 또는 그걸 압축한 걸 내셨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낸 거를 제가 압축 풀고 제 비주얼 스튜디오에 추가해서 컴파일 한 다음에 테스트용 입력 집어넣었을 때 적절한 계산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프린트까지 예쁘게 한다면 100점이에요. 그 다음에 0글자 이상의 느낀 점 적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0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슬라이드로 가서 나머지 내용을 진행해 봅시다. 그래서 방금 전에 과제 설명서 읽었고 이제 조금 있다가 현재 버전 코드를 살짝 둘러보고 이게 지금 목표가 투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투두 1, 2, 3 같은 느낌으로 지금 homework1 어쩌고 저쩌고 .c 파일에 마련돼 있어요. 그거 같이 투두 2까지 같이 진행해 보고 마지막 걸 여러분 어떻게 집에서 할 수 있나 살짝 소개만 해드리고 그리고 퇴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주차 내용 자체는 지금 별표를 쳐놨어요. 그래서 시험 범위는 아니기는 합니다. 그렇긴 한데 대부분 복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시험 전에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스타트 해봅시다. 자, 그래서 과제 설명서 방금 읽어봤고 현재 버전 코드 .c 파일 3개 내용을 둘러보고 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도 지금 커닝 페이퍼를 준비를 해왔고 이 내용을 토대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c 파일 3개가 있잖아요. main.c 이름만 봐서는 여기에 이제 함수 메인에 대한 함수 정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첫 줄 보시면 이 주석 첫 번째 줄 보시면 별표를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main.c에서만 튀어나오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느낌으로 common.c에도 지금 별표를 쳐놨습니다. common.c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프로그램 자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함수들에 대한 함수 정의가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몇몇 부분들은 아직 우리 앞 수업에서 나오지 않았던 이상한 거를 도입을 해서 써놨습니다. 프로그램 잘 동작하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써야 됐었어요. 와 같은 부분에는 지금 그 각각의 부분에도 제가 별표를 따박따박 붙여놨어요. 이런 느낌으로 별, 그다음에 뭐 별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쟤네들은 크게 구경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시험 범위는 아니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homework1 underscore base.c는 여러분이 직접 코드 짜야 되는 부분이고 당연히 여기는 지금 별표가 안 붙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main.c를 먼저 가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제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맥 쓰고 있고 이 한국말이 지금 주석에 안 보인다라면 꼭 저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제가 일단 이 비주얼 스튜디오 세팅할 때 맥에서도 이 .c 파일 한국말 잘 보이도록 세팅을 해놓긴 했는데 뭐 맥도 버전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보니까 한국말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지금 스페인어 맥북을 쓰고 있다. 그러면 이제 또 얘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꼭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일단 그 설명서를 적어 놨어요. 내려가 보시면 자, 일단 21줄부터 메인에 대한 함수 정의 적혀 있고 그 위에 보시면 선언이 지금 2개가 적혀 있어요. 세미콜론으로 마감하고 있죠. 그다음에 얘네 둘은 현재 새로운 함수 이름을 도입하는 함수 선언이 2개가 적혀 있는 겁니다. 하나는 input이고 하나는 run homework 1이에요. 그래서 input은요. 아무튼 인수는 받지 않고요. 아무튼 우리한테 그 const 캐릭터 별 형식 값을 리턴하는 친구예요와 같이 지금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문자열이라고 부르는 아무튼 글자들을 하나를 골라갖고 리턴해 줄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run homework 1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우리가 어떤 글자들 한 덩어리를 집어넣으면 이 친구는 나한테 int 값을 하나를 주는 것 같아요. 와 같이 일단 보이는 것 같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자 이건 저만 해볼게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선언이라든가 등등 어딘가에 적혀있는 이름에다가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마우스 클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우스 갖다 댔을 때 얘가 막 파란색으로 밑줄 쳐주는 것 같아요. 그 소위 하이퍼링크라고 부르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표시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이런 느낌으로 현재 이 프로젝트 안에 있는 저 input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첫 줄로 점프를 시켜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편하게 이제 요 이름 무슨 이름이었지? 궁금할 때 요 밑에서 열심히 코드 치다가 초이스라는 이름 이게 뭐였지? 할 때 이런 느낌으로 컨트롤 클릭해서 올라가거나 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변수 이름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선언에 지금 점프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이고 인풋도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넘어갈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input에 대한 함수 정의는 main.c에 있는 게 아니에요. common.c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run homework 1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는 얘는 여러분이 작성할 그 .c 파일에 함수 정의가 적혀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자, 일단 C 동네에서는 .c 파일 여러 개를 써서 하나의 C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함수 정의를 어떤 다른 .c 파일에 적어두고 여기서는 그 정의돼 있는 함수를 끌어와서 쓰기만 할 거다와 같은 상황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내가 지금 코드 적고 있는 그 .c 파일 적절한 자리에다가 그 함수에 대한 적절한 선언을 적어두시면 그 함수 이름을 유효하게 쓸 수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input 괄호를 닫고 하면 common.c에서 정의해둔 input 함수 내용물을 실행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비슷한 느낌이 우리가 언제 써봤냐면 예를 들면 자 이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역시나 우리 지금
stdio.h 뭐 샵 include 하고 있잖아요. 요거 한 줄 적어두면 우리가 printf 호출식 유효하게 적을 수 있었잖아요. 그 말은 printf라는 이름에 대한 선언을 우리는 적지는 않았지만 요 stdio.h라는 헤더 파일 안에 .h 파일 안에 잠깐만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다. 여기서 검색을 때리면 이런 느낌으로 이건 이제 엄청 복잡하긴 한데 아무튼 여기까지가 지금 스페시파이어인 것 같고 그다음에 printf 괄호 열고 닫고 어쩌고 저쩌고까지가 데클러레이터인 것 같고 그 뒤에 세미콜론을 이런 식으로 붙여서 또는 여기다 직접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함수 정의를 적거나 해서 아무튼 여기서부터 요 정도까지가 지금 printf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선언 새로운 이름 printf를 도입하기 위한 코드가 적혀 있다 보시면 돼요. 저런 거를 우리가 여기서 잘은 모르겠지만 include를 하면 printf라는 이름을 요 main.c 안에서 저 샵 include 아랫줄에서 유효하게 적을 수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 저만 보여드리는 거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메인 내용물을 한번 봅시다. 이 프로그램 실행하면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일단 먼저 구경해 볼게요. 그래서 이 안에서 사용할 데이터 이름, 변수 이름 두 개를 지금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while 한 다음에 1하고 조건식을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도 끝도 없이 반복 같은 느낌으로 쓴 셈이에요. 1은 계산하면 1 나오는 수식이잖아요. 항상 1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1은 true에 준하는 친구가 맞으니까 한도 끝도 없이 반복하겠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한도 끝도 없이 뭘 할 거냐? 이런 느낌의 내용물을 실행할 겁니다. 그래서 여긴 지금 기본적으로 데이터 흐름이 인풋을 호출해서 그 결과를 초이스에 담고 있어요. 파이썬의 인풋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쓰실 수 있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common.c에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열심히 코드 치고 열심히 키보드 치고 마지막에 엔터키 치면 그 엔터키 칠 때까지의 글자들을 모아가지고 우리한테 리턴해주는 셈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초이스에다 담아놓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이번 한 줄이 초이스에 들어가 있고 만약에 인풋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입력을 아예 안 했다라기보다는 더 이상 입력을 받는 게 불가능하다 같은 상황에서 우리한테 0을 대신 리턴하도록 지금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초이스에 만약에 0이 들어있다라면 그때는 브레이크 문을 실행하도록 따라서 while 문 실행을 중단하도록 그렇게 구성해놨습니다. 현재로서는 while 문 다음 문장이 return 0 세미콜론밖에 없기 때문에 while문 실행을 끝낸다라는 건 사실상 프로그램 실행을 끝낸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줄 입력받기에 실패한 경우 그냥 꺼져 버릴 겁니다. while문 실행을 중단할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초이스에는 지금 사용자가 입력한 유효한 한 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글자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거를 여러분이 직접 내용물을 채울 run homework 1에다가 밀어놓고 호출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homework 1 어쩌고저쩌고 .c 파일에 있는 중괄호 안에 적어둔 그 문장들을 이제 실행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여러분의 함수가 리턴하는 리턴 값을 인트 형식 값을 ret에다 담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리턴한 값이 0이 아니면 브레이크 문을 역시나 실행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만드는 거는 정상적으로 끝났다라면 0을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 0이 아닌 값을 리턴하도록 구성하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메인 함수 정의 내용물 가장 마지막에 보통은 return 0 세미콜론 하고 있잖아요. C 동네에서 int 값을 리턴한다 할 때는 그리고 그게 성공 여부를 나타낸다 할 때는 보통 정상적으로 잘 끝났다라면 0을 리턴하도록 설계를 해요. 그리고 보통 그런 측면에서 이제 0이 아닌 값을 뭉뚱그려서 non-0 정도로 표현을 합니다. 0이냐 non-0냐 리턴 값이 뭐냐에 따라서 성공 또는 실패를 판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상적인 종류 0, 그다음에 정상적이지 않은 종류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뭐 숫자, 적절한 오류 코드 같은 느낌의 숫자를 대신 리턴하도록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할 때 몇몇 친구들은 설치가 잘 안 됐습니다. 오류 코드 몇 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뜨는 걸 구경해 본 적 있을 거예요. 3003이라든가 9라든가 9009라든가 5라든가 다양한 오류 코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들도 여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만약에 성공했다면 0을 리턴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코드, 스크립트는 0을 리턴했다면 설치에 성공했습니다 메시지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다면 실패했습니다 하고 그 리턴 값을 대신에 여러분한테 보여주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만드는 C 프로그램 main.c에 적혀있는 이 메인 함수 내용물 마지막에 return 제로 붙이는 건 뭐 중간에 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 정도면 잘 끝난 거예요. 와 같은 의미로 지금 0을 return한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return 값은 C runtime이 이제 들고 가게 돼요. C runtime은 그게 0이면 아 그래 나도 해피해 하고 꺼지면 됩니다. 0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세팅하기에 따라서 그걸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서버에 보내가지고 자동으로 오류 기록 같은 거 이제 남기도록 한다든가 그런 용도로 쓸 수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래요. 여러분이 만드는 함수 정상적으로 저 사람이 입력해서 계산까지 잘 성공했다면 0을 리턴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0이 아닌 걸 리턴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드는 함수가 봤을 때 저 사람 입력 방금 전에 좀 그지 같았어. 그래서 0이 아닌 걸 리턴했다면 이 메인 내용물은 더 이상 왈문 내용을 실행하지 않도록 다음 내용 인풋으로 입력받지 않도록 아예 끝내버리도록 코드를 짜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충 전반적인 프로그램 실행 흐름 구경해 봤으니까 다짜고짜 한번 실행해 봅시다. 컨트롤 F5 눌러서 실행을 해보세요. 컨트롤 F5 눌렀더니 까만 창 뜨면서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았지만 그 프로그램 종료됐습니다. 이런 종료 메시지도 뜨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얘는 지금 아마도 어딘가 반복 흐름에 묶여 있는 것 같아요. 달리 말하면 사용자 입력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하고 엔터를 쳐봅시다. 이 친구 지금 수식 파서라고 했으니까 수식을 해석하는 친구라 그랬으니까 3하고 엔터 치면 뭐가 나오나 확인해 봅시다. 우리 이거 파이썬 수업 때도 해봤잖아요. 3하고 엔터 치면 꺼져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유효하지 않은 입력으로 지금 간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껐다가 다시 켜서 이번에는 자, 이게 좀 불편한데 까만 창 떴다고 해서 바로 3키 눌렀을 때 이 3이 바로 저기 입력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적당히 이 근처를 스무스하게 한번 클릭하고 그 다음에 3 같은 거 입력하시면 정상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이번에는 3 더하기 5 세 글자를 적고 엔터키를 한번 쳐봅시다. 띄어쓰기 없이 3 더하기 5 세 글자 적고 엔터키 치면 얘는 지금 정상 동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3 더하기 5 계산했더니 8 나왔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말하고 또 다른 차이점,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브레이크 문을 실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지금 인풋 호출식 계산을 하고 있나 봐요. 사용자의 다음 줄 입력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3 빼기 5하고 엔터를 쳐봅시다. 마이너스 2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엔터 치면 이번에는 우리한테 8이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현재 버전은 그렇습니다. 현재 버전은 우리가 빼기 5를 하든 곱하기 5를 하든 뭘 하든 기본적으로 덧셈을 하도록 지금 대충만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덧셈은 잘하는데 뺄셈, 곱셈, 나눗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두 자릿수 덧셈을 한번 해봅시다. 30 더하기 50하고 엔터 치면 80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일단 얘 덧셈은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근데 엔터키 치면 역시나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친구는 아직은 두 자릿수 입력은 받지 못해요. 한 자릿수 덧셈만 할 수 있는 그런 매우 단출한 버전으로 지금 완성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해 봅시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버전은 3 띄어쓰기하고 더하기하고 띄어쓰기하고 5와 같은 식으로 5글자에 거쳐서 중간중간 공백 문자로 부르는 띄어쓰기 등등을 섞어서 수식을 적고 엔터를 치면 얘도 아까랑 비슷한 느낌으로 꺼져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버전은 항상 한 자릿수 덧셈밖에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항상 0번째 글자, 1번째 글자, 2번째 글자가 되도록 세심하게 입력을 해야 덧셈을 해주는 친구 정도로 지금 완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성공적으로 3 더하기 5 세 글자만 적고 엔터키 쳤을 때는 우리한테 8이라고 잘 말하는 것 같아요. 3 더하기 5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5 더하기 5 하면 이건 또 10이라고 잘 말해요. 그래서 9 더하기 9까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0 더하기 0도 가능해요. 다만 이제 현재는 딱 이 정도까지가 구사할 수 있는 실행 흐름의 한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입력들 막 하면 바로 꺼지라고 하도록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저 친구를 좀 더 스마트하게 만드는, 좀 더 다양한 수식들을 소화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일단 썰을 풀어놓고 이제 main.c 전반적인 프로그램 실행 흐름 구경이 끝났으니까 우리가 직접 작성할 코드가 적혀있는 homework1 base.c로 넘어가 봅시다. 이 친구는 맨 위에서부터 우리 수업 시간에 차근차근 아래로 쭉 구경하면 여러분 과제 바로 시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소위 순차적으로 주석 내용이라든가 설명을 적어놨어요. 그거 감안해서 저랑 같이 한번 구경해 봅시다. 자, 봅시다. 쭉 내려가 봅시다. 아무튼 여러분은 여기다 열심히 코드를 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to the number one 바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o the number one 보시면
함수 정의예요. use input text file for test라는 이름의 적나라한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가 지금 적혀 있고 얘는 내용물로 리턴문 하나가 적혀 있어요. 얘는 항상 0을 리턴하도록 지금 구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요건 지금은 저만 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다가 return 0 대신에 return 1이라고 적고 그러니까 non-zero 값을 리턴하도록 적고 그 다음에 컨트롤 F5 누르면 다짜고짜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입력도 하지 않았는데 막 3 더하기 5는 8 이러고 중간에 지 맘대로 꺼져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non-zero 값을 리턴하도록 바꾸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요 지금 동봉되어 있는 input.txt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마치 사용자 키보드 입력인 것처럼 프로그램 바깥에서의 입력인 것처럼 간주해서 여기서 지금 한 줄 한 줄씩 띄어서 메인 내용물을 실행하도록 그러니까 인풋의 리턴 값으로 우리한테 던져주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3 더하기 5 입력받아서 8을 방금 전에 성공적으로 출력한 겁니다. 그 다음에 대놓고 1024 곱하기 1024를 밀어 넣은 거예요. 이거 곱하면 뭐 나옵니까? 148,576 나오잖아요. 아무튼 간에 그거를 계산하는 게 원래 목표인데 현재 버전은 저걸 유효하지 않은 수식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꺼져버렸다 보시면 돼요. 아무튼 현재 버전은 그게 맞는 것 같으니까 지금 요 함수도 잘 동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시 0으로 바꾼 채로 내려가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중간중간 테스트 하다 보면 맨날 3 더하기 5 잘 동작하나 확인하기 위해서 키보드 치는 게 너무나도 귀찮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input.txt 내용물을 여러분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 저만 해볼게요. 4 더하기 5로 바꾼 다음에 다시 한다면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는 컨트롤 F5 눌렀을 때 바로 3 더하기 5 했었지만 지금은 바로 4 더하기 5부터 스타트를 할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다 적어놓은 그대로 한 줄씩 띄어가서 테스트를 해줄 거예요. 지가 자동으로 이게 키보드 입력인 것처럼 간주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도록 지금 만들어 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거를 활성화할 거냐 그렇지 않냐는 요 to-do number 1으로 표시해둔 요 함수의 함수 정의 내용물의 리턴문의 리터럴을 딴 걸로 고치기만 하면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 요 밑에는 이제 어떤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인데 주석 설명이 좀 길고 이름은 classify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int 값 하나를 인수로 받아서 달리 말하면 소수점 안 달린 숫자 하나를 인수로 받아서 동등한 느낌으로 int 값 하나를 리턴하는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얘 일단 내용물 보면 지금 뭔가 열심히 if문을 잔뜩 적어놨어요. 뭐 조건에 하나라도 맞기만 하면 지금 리턴을 하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막 비교, 막 꺽쇠 연산자 막 이런 거 써서 비교하고 있는데 보시면 지금 작은 따옴표로 표현한 우리 그 char 캐릭터 형식 값이 나올 만한 리터럴이라고 소개한 작은 따옴표 표현이 여기저기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긴 지금 CHR은 인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인수로 받은 CHR 값이랑 그다음에 0 한 글자에 해당하는 거랑 비교를 하는 셈이에요. 그래서 0보다는 크거나 같고 9보다는 작거나 같다면 0 한 글자에 해당하는 걸 리턴해라와 같은 식으로 지금 적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중간에 앰퍼샌드를 두 개를 연이어서 적어놨잖아요. 요 앰퍼샌드 연산자는 파이썬 동네 AND 연산자랑 비슷하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이 다 true 해준다면 결과값도 true 해준다는 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반대되는 오어 연산자는 C 동네에서는 이렇게 바를 두 개를 써요. 이 바는 그 엔터키 위에라든가 살짝 왼쪽 위에 그 원 기호 있잖아요. 3원 할 때 그 원 기호를 쉬프트 눌러갖고 하면 이 바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 두 개 적으시면 오어 연산자가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캐릭터 CHR 값이 A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G보다 작거나 같다면 또는 소문자 A보다 크거나 같고 소문자 G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라고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 문자표 우리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파이썬 수업에서 문자표 막 가각 강강강 막 그런 애들에 대해서 각각 숫자가 AC00, AC01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매겨놓은 걸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한글도 그렇지만 영어라든가 숫자에 대해서도 비슷한 느낌으로 해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 작은 따옴표 표현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보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숫자를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조금 특이하게도 일단 옛날식 기준으로 C 동네에서는 우리가 저거 지금 0 한 글자짜리 달리 말하면 캐릭터 형식 값이 나올 만한 수식이라고 적었다 하더라도 마우스 갖다 대면 지금 우리한테 int 형식이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단 얘는 지금은 그러려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요 0 한 글자에 대해서는 48이라는 숫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9 한 글자에 대해서는 57이라는 숫자를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8, 57 되게 애매한 글자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이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차라리 편할 수 있겠어요. 48은 48이잖아요. 정말 16진수로 간주를 한다면 48은 이런 식으로 30이 됩니다. 그 다음에 57 해볼게요. 57은 39라고 나와요. 그래서 16진수 기준으로 30 하면 숫자, 그러니까 자릿수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1은 3, 1은 1, 3, 2는 2 해서 3, 9까지, 그러니까 30, 31, 32, 33, 34 해서 일렬로 문자표상에 번호가 매겨져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부여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지금 대문자 A 같은 경우는 65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대문자 G 같은 경우는 90이라고 나옵니다. 자, 알파벳 26글자인가 그렇잖아요. 요 A가 첫 번째 글자고 G가 마지막 글자예요.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65를 16진수로 간주하면 41이 됩니다. 그래서 41 하면 알파벳 첫 번째 글자가 돼요. 대문자 첫 번째 글자가 돼요. 그래서 42 하면 B, C, D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알파벳은 일단 16글자가 넘어가니까 16진수로 40번 대, 50번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알파벳 대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파벳 소문자 같은 경우는 얘는 97이라고 나오고 97은 61부터 시작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6진수로 60번대, 70번대는 알파벳 소문자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문자에 대한 숫자가 소문자에 대한 숫자보다 작아요. 그렇긴 한데 아무튼 간에 이런 느낌으로 일렬로 나열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CHR이 소문자 C다 그러면은 A보다는 확실히 크고 G보다는 확실히 작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일종의 판별식 같은 느낌으로 저 글자가 무슨 종류의 글자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 이상 9 미만이다 라면 CHR에 담겨있는 값이 0 이상 9 미만이다라면 걔는 0, 1, 2, 3, 4, 5, 6, 7, 8, 9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도록 저 글자들에 대한 인덱스 값, 숫자들을 문자표상의 숫자들을 잘 마련해놨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동네에서는 다른 동네는 아닐 수 있어요. C동네에서는 글자 하나만 따로 뚝 떼서 다룰 때는 굳이 차 형식을 쓰지 않고 보통은 인트 형식을 쓰도록 많이들 설계를 합니다. 일단 차 형식은 역시나 숫자, 소수점 안 달린 수를 다루기 위한 형식인데 딱 글자 하나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크기를 갖는 형식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트 형식도 역시나 소수점 안 달린 숫자를 다루기 위한 형식인데 인트 형식은 일반적으로 그 크기를 지금 이 C 프로그램을 실행할 컴퓨터가 다루기에 적합한 형태, 적합한 그 정도의 사이즈가 되도록 잡아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트는 일단 요즘은 4바이트짜리를 쓰고 캐릭터는 1바이트짜리입니다. 근데 글자 하나를 다룰 때는 1바이트 1바이트 단위로 끊어서 다루는 것보다는 그냥 4바이트 통짜로 다루는 게 더 빠르거나 속도가 똑같거나 그래요. 뭐 1바이트랑 4바이트랑 큰 차이 안 나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작은 따옴표 0, 한 글자를 표현할 때는 인트 형식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한 글자를 다룰 때를 얘기를 합니다. 헬로 5글자를 다루거나 하면 이제 그게 전체를 6바이트로 간주할 거냐, 뒤에 널 문자 포함해야 되잖아요. 6글자 6바이트로 간주할 거냐, 64, 24바이트로 간주할 거냐. 그러면 이제 거기는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거기서부터는 캐릭터 형식을 정상적으로 써요. 그렇긴 한데 한 글자만 뚝 떼서 다룰 때는 소수점 안 달린 숫자로서 다룰 때는 그때는 인트 형식을 보통 쓴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인트 형식으로 인수를 받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몇 번째 글자냐, 걔가 0에 해당하는 거랑 9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 들어있는 거냐. 그러면 요 지금 인수로 받은 그 글자는 0, 1, 2, 3, 4, 5, 6, 7, 8, 9 자릿수에 해당하는 게 맞으니까 그때는 0 한 글자에 해당하는 숫자를 위탄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가 맞으면 0을 위탄하고 그 다음에 알파벳이 맞으면 소문자 A를 위탄하고 요 밑에는 이제 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우리는 한국말로 얘기할 때는 사칙연산이라서 서로 붙여서 얘기하지만 아쉽게도 얘네들은 문자표상에 서로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범위로 지정해서 조건식 쉽게 적는 게 아니라 직접 오어 연산자를 써서 걔가 더하기가 맞냐 빼기가 맞냐 이런 식으로 지금 해놨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지금은 사칙연산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한 다음에 퍼센트 연산자까지 마련해놨고 아무튼 연산자가 맞으면 더하기를 리턴하도록 해놨어요.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지금 띄어쓰기 또는 백슬래시 T, 그러니까 원 기호 적고 T 적고 할 때는 그거는 탭키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건 엔터키 글자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요 세 가지 정도를 공백 문자라고 표현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요거 나왔을 때는 이렇게 띄어쓰기 글자로 리턴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알파벳이면 무조건 A, 숫자 자릿수다 그러면 무조건 0 이런 식으로 간편화해서 여러 종류들로 분류를 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배 문자 여기까지, 그다음에 널 문자 같은 경우는 0을 리턴하도록 했고 유효하지 않으면 -1을 리턴하도록 해놨습니다. 인트값 리턴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널 문자 자체를 여러분이 캐릭터 리터럴이라든가 스트링 리터럴에다 적고 싶을 때는 역시나 백슬래시 0 같은 느낌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0번째 글자를 여기서 적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0번째 글자니까 당연히 걔에 대한 인트 값도 0이에요. 그래서 요 밑에는 그냥 귀찮아서 0을 리턴한다 해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소위 아스키 코드라고 부르는 동네에서 0은 그냥 0이고 그 다음에 그 이제 0x00부터 10 정도까지는 그 구간은 특수 문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탭키라든가, 탭키는 지금 10진수로 9입니다. 16진수로도 한 자릿수예요. 얘도 10입니다. 이런 식으로 특수 문자들, 눈에 보이지 않는 글자들 위주로 앞자리에 모여 있어요. 그 다음에 0x20이 대표적으로 띄어쓰기입니다. 16진수로 치면 10진수로 32가 16진수로 20 나오겠죠. 20이 대표적인 띄어쓰기입니다. 그 뒤에는 이제 여러 부호들이 나와요. 더하기 빼기라든가 그런 애들이 여기에 20 자리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3, 45, 42 이런 식으로. 물론 일부 부호들은 중간중간에 껴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20 시리즈들은 기호들, 30 시리즈들은 숫자들, 4050 시리즈들은 대문자, 6070 시리즈들이 이제 소문자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 보시면 적절할 것 같아요. 16진수 기준으로요. 아무튼 그렇게 분류해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내가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글자들이 쫙 있는데 여기서 내가 맨 처음에 숫자를 읽어야 된다 할 때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글자가 숫자에 해당하는 자릿수가 맞냐 확인하고 싶을 때 이 classify라는 함수를 호출해 가면서 여러분이 판별해 보실 수 있도록 해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여러분 과제 넘버원에서 쓰기에 적합한 형태로 미리 만들어 놨어요. 어차피 복사 붙여넣기로 했을 테니까 제가 미리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여러분이 사용만 잘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투두 넘버 2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투두 넘버 2는 여기는 파스 넘버라는 이름의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는 게 목표입니다. 이 친구는 인수를 3개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는 이번에 사용자가 입력한 그 한 줄을 우리가 쓰기 위한 컨스트 캐릭터 별 형식 값을 담아서 전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사용자가 이번에 입력한 예를 들면 3 더하기 5 세 글자가 담겨 있거나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배그 엔드라고 적혀 있는 건 얘는 비긴이랑 엔드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한 줄에 특정 영역만 가지고 판단했을 때 거기 있는 거를 숫자들이라고 가정했을 때 거기 적혀 있는 예를 들면 100 이런 식으로 적혀 있다라면 결과적으로 인트값 100을 리턴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동네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작과 끝을 범위를 2개의 인덱스 값으로 지정한다 치면 이제 begin, 그러니까 시작점은 포함을 하고 끝점, end점은 제외를 하는 뭐뭐 이상, 뭐뭐 미만과 같은 느낌으로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 동네도 자주 그래왔고 C 동네도 그렇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범위 내에 인덱스 값을 써서 라인에 담겨있는 각각의 글자들 체크해서 적절한 그 글자들에 대한 적절한 인트 형식 값을 리턴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코드가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3줄에 걸쳐 해놨는데 하나는 선언이에요. 리절트 0 담고 스타트합니다. 그 다음에 리절트에다가 요 한 줄에 begin 번째 글자를 들고 와서 그러면 캐릭터 형식 값 들고 오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뺄셈을 하고 있어요. 뭐랑 뺄셈을 하냐? 0 한 글자랑 뺄셈을 한답니다. 달리 말하면 0 한 글자에 대한 숫자를 뺄셈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48을 빼게 될 거예요. 근데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기서 작은 따옴표 0 그러니까 그 한 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글자가 0 한 글자였다 칩시다. 그러면 0 빼기 0 하는 거잖아요. 0 한 글자 빼기 0 한 글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좌항 우항이 똑같기 때문에 얘는 리절트에 결과적으로 0이 담길 거예요. 왜냐? 3 빼기 3 해도 0 나오고 5 빼기 5 해도 0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0 한 글자 빼기 0 한 글자 하면 이때는 리절트에 인트값 0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 한 글자 빼기 0 한 글자를 하는 걸 생각해 봅시다. 얘 계산하면 1은 지금 10진수로 49번째 글자예요. 0은 48번째 글자입니다. 따라서 얘를 빼면 1이 나와요. 그래서 1 빼기 1 한 글자 빼기 0 한 글자 하면 1 나오고 9 빼기 0 하면 9가 나옵니다. 인트값 9가 나와요. 와 같은 느낌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상정하기로는 라인의 비긴 번째 글자는 0, 1, 2, 3, 4, 5, 6, 7, 8, 9 그 10가지 글자들 중에 하나라는 게 지금 일단 보장이 돼 있어요. 그 상황에서 그게 3 한 글자였다면 인트값 3 나오고 9 한 글자였다면 인트값 9가 나오도록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여기다 지금 if문 막 9개를 적는 게 아니라 단순한 뺄셈식을 하나를 써서 지금 진행했다 보시면 돼요. 자, 그 중간중간에 갑자기 지금 당연하다는 듯이 여기 지금 대괄호 연산자를 쓰고 있기는 해요. 우리 이거 리스트 할 때 배웠죠? 파이썬 수업에서도 이제 리스트 나오기는 했는데 아무튼 간에 파이썬 동네에서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인덱스 개념 도입해서 여러 글자들 중에 내가 원하는 한 글자 뽑아서 들고 오고 싶다면 이렇게 대괄호 연산자를 써서 대괄호 수식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내 목표는 지금 라인의 비긴 번째부터 라인의 엔드 번째까지 글자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인트 형식 값을 리턴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지금은 무조건 라인의 비긴 번째 글자 단 하나만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걔가 3이면 3이고 걔가 9 한 글자면 9고와 같이. 따라서 지금은 우리 코드는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들 한 자릿수 숫자만 지금 커버하도록 돼 있다 보시면 돼요. 우리 현재 목표는 한 자릿수만 커버하는 게 아니라 여러 자릿수도 커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현재 목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번에 몇 번째 글자부터 몇 번째 글자까지를 저 사람의 좌항 입력으로 내지는 우항 입력으로 아무튼 숫자 입력으로 숫자 리터럴 입력으로 간주할 거냐는 인수로 begin, end 범위를 지정해서 정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우리가 신경 쓸 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잘 정해놨다 가정하고 우리는 진행을 하면 돼요. 자, 이걸 살짝만 주목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글자를 뺄셈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할 거예요. 우리 그 파이썬 시절 생각해 보면 막 인트 더하기 인트, 인트 빼기 인트 이런 건 잘 됐잖아요. str 더하기 str 뭐 그건 붙이기 한다. 학 더하기 교하면 학교 나올 수도 있지. 납득이 될 겁니다. 근데 학 빼기 교를 한다? 뭔 개짓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정상이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자, 우리 지금 문자표 같은 거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면 0 한 글자에 대한 문자표상의 코드는 48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표상의 이 글자의 일종의 위치를 지금 물어보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따라서 여기 지금 글자 하나에 대한 숫자는 일종의 인덱스 개념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문자표라는 엄청 긴 표가 있고 거기에 0 한 글자가 몇 번째 글자인지를 물어보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표 진짜로 까보면 지금 귀찮으니까 안 할게요. 그러면 맨 앞에는 0번째 글자는 널문자로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48번째 칸 구경해 보면 거기엔 진짜로 0 한 글자가 들어있는 겁니다. 등등등이에요. 그 다음에 뭐 가 같은 경우는 AC 00번째 글자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16진수로. 아무튼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48을 인덱스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지금 여기서 뺄셈을 하는 건 인덱스 값을 뺄셈을 한다 보면 돼요. 우리 인덱스는 일종의 순서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출석을 호명을 해서 부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지금 7번째 친구의 출석을 부르고 있어요. 내 출석 부상에서의 위치는 43번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과연 언제쯤에 미래의 출석이 불릴 거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43 빼기 7 같은 느낌으로 뺄셈을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직은 양수잖아요. 그렇죠? 43 빼기 7을 하면. 그러면 나는 아직 출석이 안 불렸을 것이다 라고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보통 가나다 순으로 출석 불렀잖아요. 여러분 늦게 왔을 때 지금 저 사람이 예를 들면 뭐를 할까요? 이 씨를 지금 출석을 부르고 있다. 내가 근데 김 씨예요. 난 그럼 늦은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때 우리가 이 빼기 김 같은 느낌으로 뺄셈을 진행을 머릿속으로 했다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걔는 이제 글자를 뺄셈을 한 거고 방금 전 건 인덱스 뺄셈이긴 한데 아무튼 간에 그런 순서 개념이 적용돼 있을 때 뺄셈을 하는 건 일종의 거리를 세는 셈이 됩니다. 문자표상에 3 한 글자가 들어있는 칸과 0 한 글자가 들어있는 칸 사이에 거리가 얼마나 되냐. 그래서 동일한 칸에 대한 거리를 구한다 하면 당연히 0이 뜰 거예요. 똑같은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사이의 길이는 0인 게 맞으니까요. 근데 바로 옆 칸이다 그럼 1 되는 거고 그 옆 칸이다 하면 2 되는 거고와 같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인덱스 개념은 뺄셈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뺄셈 했을 때 나오는 건 기본적으로 거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인덱스 개념을 다룰 때는 덧셈을 하는 게 더 이상해요. 예를 들면 내가 4등이고 저 친구가 7등이에요. 그랬을 때 7 빼기 4를 해서 쟤랑 나는 3등만큼 차이 난다. 와 같은 숫자는 유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게 줄 서 있는 거다라 하면 등수대로 간식을 준다라고 하면 나는 저 친구 다음에 받겠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미리 화장실 갔다 오거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뺄셈이 유효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인덱스 개념을 쓸 때는. 오히려 인덱스 개념을 쓸 때는 덧셈이 더 어색한 느낌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49 빼기 48 해서 저 사람 지금 1 한 글자를 입력했고 그거에 대한 인트값은 1이야. 인트값을 성공적으로 얻을 수 있었어요. 거리가 곧 그 숫자가 되는 겁니다. 알파벳도 똑같아요. 거리가 곧 이게 몇 번째 알파벳이냐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얼마든지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48 더하기 49를 한다. 아니면 저 친구가 4등이고 내가 7등이요. 4 더하기 7을 한다. 11이라는 숫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걔는 실질적으로 의미를 갖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인덱스 값은 더하면 더 애매해집니다. 좀 특이하죠? 우리 늘 덧셈은 잘 되는데 뺄셈이 잘 안 됐어요. str 뺄셈 같은 거 잘 안 됐어요. 근데 여기는 좀 특이한 느낌이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아무튼 간에 이제는 자주 얘기했으니까 납득이 될 겁니다. 저 뺄셈식을 계산하면 요번 자릿수에 대한 인트 형식 값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도록 문자표에다가 0, 1, 2, 3, 4, 5, 6, 7, 8, 9를 일렬로 순서대로 잘 담아 놓으셨습니다. 표 위에 적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목표는 요거는 지금 우리가 같이 작성해 볼 거예요. 요 파스 넘버의 목표는 지금은 비긴 자리, 비긴 번째 글자만 하고 있는데 비긴 번째부터 엔드 번째 글자까지를 모두 구경해서 적절한 인트 형식 값을 최종적으로 리턴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위에 예시를 한번 봅시다. 주석 예시 보시면 자 이번 한 줄 입력이 1, 2 더하기 3, 4, 5였다 칩시다. 여기까지 적고 사용자가 엔터키 친 거예요. 그랬을 때 나한테 비기는 0이고 엔드는 2예요. 숫자 하나 주세요 하면 현재 범위는 0번째 글자, 1번째 글자, 2번째 글자는 제외하니까요. 요 두 글자를 갖고 내가 적절한 인트 형식 값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호출했다면 12를 리턴하면 돼요. 그 아래 거를 볼까요? 이번에는 똑같은 라인 입력인데 한 줄 입력인데 비기는 3이에요. 그래서 0, 1, 2, 3 여기서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end는 6이래요. 그래서 3, 4, 5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이 세 글자를 토대로 적절한 인트 형식 값을 리턴하면 돼요. 따라서 여기서는 지금 345를 리턴하면 정상입니다. 그래서 자, 비긴이 얼마일지 엔드가 얼마일지 달리 말하면 요 인수값이 얼마일지는 우리는 함수 정의 적는 입장에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단은 복부수론 해결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일단 반복 흐름을 기본적으로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자 여기는 이제 실제로 코드 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한 98줄 언저리입니다. 같이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자 우리 일단 C 동네에서도 while문 적을 수 있죠. 그걸 쓴다라고 상정하고 진행해 봅시다. 그 반복의 3단 콤보 기억납니까? 그래서 첫 반복 준비, 언제까지 반복 진행할 거냐, 그 다음에 다음 반복 준비하는 거, 내용을 안 했다. 마지막에 넣어두면 됐었죠. 그래서 자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이거 저만 칠게요. 비긴이 0이고 엔드가 0인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비긴이 0이고 엔드가 0이에요. 달리 말하면 처음부터 비긴이랑 엔드가 같아요. 그러면 나는 비긴 이상 엔드 이하니까 이걸 다시 적으면 0 이상 0 미만이 돼요. 이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실질적인 칸은 0칸이 되는 거죠. 0 이상이면서 0 미만일 수는 없는 거니까요. 따라서 여기서는 0칸을 검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0을 리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0 이상 1 미만 하면 이때는 이제 대괄호 0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0 이상 2 미만 하면 이때는 대괄호 0번째 칸이랑 대괄호 1번째 칸을 하면 돼요. 자, 이때는 이제 0번째 칸은 1자리수가 되는 거고 1자리수가 되는 거고 얘는 0번째 칸이 10자리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1자리수가 되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1, 2 적혀 있으면 1은 10에 해당하는 10자리수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따라오는 2가 1자리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지금 비긴이랑 엔드 사이의 거리가 뺄셈 했을 때 거리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맨 처음에 읽는 글자가 100자리수냐 1000자리수냐 10억자리수냐가 결정된다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이걸 이제 반복 흐름으로 구성한다 칩시다.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리졸트는 0 해놓고 스타트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0은 그 덧셈의 항등원으로서 적어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while문을 적을 거예요. 요건 지금 같이 한번 쳐봅시다. while 적고 탭을 2번을 치시면 지금 준비가 잘 돼 있다면 이런 느낌으로 단출한 느낌의 while문을 자동 완성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begin이 end보다 작은 동안과 같이 우리가 적을 수가 있을 겁니다. begin이 end보다 작은 동안 달리 말하면 begin이랑 end랑 같아져 버리면
그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0 이상 0 미만이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일단 부등식을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 지금 라인이니 비긴이니 엔드니 하는 것들은 인수 이름이기 때문에 파이썬 동네에서 봤던 것처럼 쟤네는 로컬 이름입니다. 그래서 비긴에 담겨 있는 값, 엔드에 담겨 있는 값 중요하긴 한데 저 비긴 자리, 엔드 자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단은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자릿수짜리 그러니까 글자 하나짜리 입력이다라고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 예를 들면 리절트는 우리 지금 밑에 적혀있는 이 코드를 그대로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잘라내기 해서 여기다 붙여넣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한 자릿수였다라면 비긴이 엔드보다 작은 건 맞아요. 1만큼 차이 날 겁니다. 그리고 비긴 번째 자리가 1자릿수인 것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요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렇기는 한데 자 이게 만약에 나는 지금 0번째 자리, 그러니까 비긴 번째 자리가 1자릿수다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한번 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뭐 1, 2를 입력했다 칩시다. 그러면 비긴이 0일 때는 그러면 우리 손에는 리절트는 1이 담겨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엔드는 지금 2이기 때문에 요 0번째 칸만 우리가 다루면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비긴이 1인 것처럼 간주를 한다면 이제 리절트는 2라고 우리가 튀어나올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코드를 할 때. 그걸 토대로 생각해 보면 자 비긴을 처음에 0으로 두고 스타트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리절트에 1이 담겨 있는 채로 끝이 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아래에다가 비긴은 방금 전에 한 글자 봤으니까 비긴 플러스 1과 같은 느낌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이제 비긴 플러스 1 하면 이제 0번째 글자는 더 이상 고려 안 하고 1번째 글자부터 고려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똑같은 코드를 실행한다면 이제 리절트는 2가 될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얘는 이제 원래 0이었다가 1이 될 거고 얘는 1이었다가 2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리절트에 원래 담겨있던 값은 우리가 1 이전 글자에 대해서 해석한 결과를 담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걔는 1자릿수였답시고 담아놓은 겁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원래 담겨있던 값은 1자릿수라고 상정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뒤에 숫자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2 한 글자가 더 있는 겁니다. 따라서 원래 방금 전에 우리가 담았던 거는 1자릿수가 아니라 10자릿수였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1 한 다음에 그거를 2로 덮어쓰기 하고 있는데 이거를 대신에 이거를 곱하기 10하고 요번 1의 자릿수, 새로 발견한 1의 자릿수를 그 뒤에다가 덧셈을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고쳐봅시다. 그래서 요 줄 바로 위에다가 리절트는 곱하기 는 같은 거 할 수 있겠죠. 10을 곱해서 다시 담는다와 같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미리 읽어둔 그런 수가 있다면 걔를 10배 뻥튀기 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한 자릿수를 더 미는 겁니다. 10진수 기준으로. 그러면 1자릿수는 빵이 될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새로 읽은 글자를 1자릿수로 다시금 간주를 해서 그 숫자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는이 아니라 더하기 는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1 읽을 거예요. 그게 1자릿수다라고 생각하고 담아놓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방금 걔는 10자릿수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황급하게 걔를 10배 뻥튀기 시킵니다. 그 다음에 새로 발견한 2를 1자릿수라 간정하고 2를 더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1, 2, 3, 4, 5였다 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처음에는 1인 것 같아요. 다음 글자 읽었을 때 방금 전 1은 1자릿수가 아니라 10자릿수네요. 10배 뻥튀기하고 2를 더해요. 그 다음에 방금 전까지 읽은 11을 10배 뻥튀기하고 3을 더해요. 등등을 하면 이런 느낌으로 1, 2, 3, 4, 5 적혀있는 순서대로 12,345라는 숫자를 최종적으로 계산을 적산을 해낼 수가 있다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좀 불편하죠?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서의 단점은 맨 처음에 읽는 글자 그 1이 몇 자릿수냐, 그러니까 1자릿수냐 10자릿수냐 만자릿수냐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좀 불편합니다. 저걸 알면 처음부터 1만 딱 곱해갖고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 거 1,000 곱해갖고 누적시켜주면 돼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오늘만 살고 있다 보니까 현재 글자 있다. 얘를 일단 1의 자리로 가정하자와 같은 식으로 무조건 덧셈을 하도록 해놨다 보니까 그게 만약 거짓이다라면 방금 전 읽은 것들 한 자릿수씩 밀고 더하고 밀고 더하고 밀고 더하고와 같이 지금 해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 다시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컴퓨터 지금 우리 지금 표준 환경 기준으로 우리의 인텔 CPU는 인트값 3 같은 거 담을 때 00000003으로 담지 않아요. 03000000 같은 느낌으로 담습니다. 그런 식으로 작은 자릿수에 해당하는 걸 먼저 담으면 이런 식으로 코드 짜는 게 좀 더 편하다 보시면 돼요. 맨 처음에 보이는 03은 무조건 1자릿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 5 대신에 저 사람이 5, 4, 3, 2, 1 순서대로 담았다고 치고 이게 역순으로 담았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그냥 5 더하고 그 다음에 다음 거는 10자릿수니까 40을 더하고 300을 더하고 2000을 더하고 1만을 더한다와 같은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살펴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간단하게 진행을 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여기까지 진행하면 확실히 매번 내 가정이 틀렸다면 10배 뻥튀기에 가면서 다음 거가 새로운 1의 자릿수다라고 덧셈을 진행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언젠가는 비긴이랑 엔드가 같아질 거고 비긴 값을 계속 1 더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 글자까지 읽어서 그 리설트 값을 최종적으로 출력을 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to do number 2가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우리 막 여기서 더하기 는 곱하기 는 써봤잖아요. 이거 파이썬 수업에서 살짝 등장한 적 있죠. 은근슬쩍 우리 써본 적 있잖아요. C 동네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뭐 어딘가에 담겨 있는 값을 1 더해서 다시 담는다와 같은 느낌으로 적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는 1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더하기는 1, 2, 3 등등 할 수 있지만 더하기는 1을 하는 상황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더 압축을 해서 여러분이 이런 느낌으로 더하기를 2번 적어서 더하기 더하기 비긴 세미콜론과 같은 식으로 수식을 적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얘는 지금 비긴에 담겨 있던 값을 1 더해서 다시 비긴 자리에 담겠다. 비긴은 비긴 더하기 1과 동치에 해당하는 수식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계산 결과값은 그 덧셈이 끝난 1 더한 덧셈이 끝난 비긴 값이라고 봐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더하기 더하기뿐만 아니라 빼기 빼기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덧셈을 해놨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 to do number 2도 성공적으로 끝이 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사용할 두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성공적으로 완성을 한 셈입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이제 여기까지를 잘 진행했다라고 가정하고 여러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을 쓸 만한 내용들이 이제 등장한다 보시면 돼요. 자, 다시 봅시다. classify라는 함수는 여러분이 이번 글자, 사용자 입력 라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글자들 중에 이번에 지금 확인하려는 글자가 얘가 숫자냐, 아니면 알파벳이냐, 아니면 연산자 기호냐, 아니면 공배 문자냐, 아니면 걔네들 전부 다 아닌 이상한 글자냐를 판별하기 위해 호출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좌항을 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나는 지금 숫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 글자가 또 숫자냐 아니면 그렇지 않냐를 판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글자가 숫자다. 그러면 숫자 잘 읽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더하기가 튀어나왔다. 그러면 기호잖아요. 연산자가 튀어나왔다라면 내가 이제까지 확인했던 그 한 글자가 좌항에 해당하는 숫자 표현이구나, 인트 리터럴이구나 라고 판단해서 파스 넘버를 호출한다거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등등과 같이 여러분이 중간중간에 연거푸 호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친구예요. 그런 식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좌항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그러니까 무슨 글자가 연산자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우항인지 범위를 여러분이 잘 확인했다면 요 파스 넘버를 호출함으로써 좌항 인트값, 그 다음에 연산자 무슨 계산해야 되냐, 그 다음에 우항 인트값 등등을 성공적으로 얻어낼 수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요건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간에 위에서 지금 함수 정의 적어놓은 그 두 함수에 대한 함수 선언을 밑에다가 다시 한번 적었습니다. 얘는 사실은 안 적어도 되긴 한데 여러분이 굳이 스크롤 올려가면서 저 위에 있는 함수 정의 구경 안 해도 되도록 저 위에 있는 함수 정의에 대한 그 동일한 함수에 대한 선언을 아래에다가도 연거푸 적어놨다 보시면 돼요. 달리 말씀드리면 어떤 함수에 대한 선언은 다른 .c 파일에 어딘가에 딴 데다 적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같은 파일 안에 함수 정의 적혀있는 그 파일 안에 그 함수에 대한 선언 적으셔도 전혀 지장 없어요. 우리 지금 요 함수들 뿐만 아니라 뭐 main.c에는 지금 다른 .c 파일에 그 정의가 있는 함수에 대한 함수 선언 적어놓고 하고 있잖아요. 그걸 같은 .c 파일 안에서도 해도 된다 보시면 돼요. 아무튼 여기 지금 설명 적어놨으니까 여러분은 요 내용만 읽고 진행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지금 5 형제들 함수 선언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사칙 연산을 하기 위한 그래서 인수 2개 더해서 결과 리턴하고 빼서 리턴하고 곱해서 나눠서 몫을 리턴하거나 나머지를 리턴하도록
미리 만들어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에 대한 함수 정의는 이제 파일 맨 밑에다 깔아놨습니다. 간단하니까 구경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아무튼 저 사람이 이번에 연산자를 더하기 글자를 적었냐 빼기 글자를 적었냐에 따라 여러분은 add를 호출하거나 sub를 호출하거나 해서 결과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o do number 3입니다. 얘가 이제 우리가 직접 해야 될 run homework 1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예요. 주석은 조금 일단 읽기로 하고 아무튼 얘네 인수로 사용자가 이번에 입력한 글자들 한 줄 어치를 받아올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요번에 요 파서 만들고 있잖아요. 파싱에 성공했냐 실패했냐 여부를 0 또는 난제로를 써서 리턴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할 법한 그런 이름들 미리 선언 적어놨어요. 그래서 LHS 좌항, 그 다음에 OP 연산자, 그 다음에 우항, 그 다음에 결과,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범위 지정하기 위한 begin이랑 end 대충 지정해 놨습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은 무조건 3 더하기 5는 8 정도밖에 못하도록 구성해 놨어요. 요 내용을요. 그래서 한번 보면 좌항을 먼저 일단 파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좌항을 파싱하기 위한 코드는 지금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일단 검사를 돌려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입력한 0번째 글자, 맨 첫 번째 글자가 클래시피케이션 해봤더니 클래시파이 해봤더니 숫자냐?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음수를 리턴하도록 난제로를 리턴하도록 해놨습니다. 저 사람이 대뜸 첫 번째 글자부터 플러스 같은 걸 기록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꺼지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라면 지금 라인의 0번째 글자는 반드시 0, 1, 2, 3, 4, 5, 6, 7, 8, 9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그걸 토대로 파스 넘버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begin은 0이요, end는 1이요 하니까 begin 번째 한 글자만 간주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인트값 만들어 갖고 LHS에 담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고쳐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좌항 파싱이 끝나면 그럼 이제 연산자를 파싱을 해요. 연산자는 여기서는 지금 무조건 1번째 글자가 연산자다라고 가정해서 걔를 클래시파이 호출해 갖고 진짜 플러스 기호가 나오냐, 연산자 기호가 맞냐 검사를 합니다. 연산자 기호가 아니면 프로그램, 그러니까 함수 내용물 실행 끝내버리고 실패로 끝내버리고 그렇지 않다면 그 결과를 OP에다 담아요. 자, 나중에는 1번째 글자가 연산자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얼마든지 30 더하기 57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연산자는 2번째 글자가 될 거예요. 따라서 요 뒤에 있는 애들은 이제 전부 다 좌항이 몇 글자짜리였냐 등등의 영향을 받는다 보시면 돼요. 따라서 우리가 범위를 그때그때 잘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는 이제 우항, 아까 좌항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판별한 다음에 그 숫자를 파스 넘버에 밀어놓고 그걸 갖고 인트값 하나를 받아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계산을 수행하는데 여기는 지금 저 사람이 기호를 더하기 기호를 썼냐 빼기 기호를 썼냐랑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애들을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 빼기 5를 해도 덧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지금 무조건 애들을 호출하도록 해놨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여기다가 if문을 적어야겠죠. 연산자가 마이너스 기호였다면 그러면 서브를 대신 호출하도록 만들면 될 겁니다. 그래서 if문 열심히 적으시면 될 것 같고 요 밑에 있는 결과 출력하는 부분은 여기는 지금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덧셈 잘했고 3 더하기 5하고 엔터 잘 쳐서 덧셈 잘했다면 3 더하기 5는 8입니다라고 예쁘게 출력될 겁니다. 그래서 요 밑에 코드는 이제 그대로 둬도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 컨트롤 F 눌러서 실행한 결과를 토대로 본다면 이게 전반적인 순차 흐름 이대로만 쫙 진행하면 진짜로 수식 계산, 간단한 수식 계산 지금 성공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은 구경을 그래요. 주석 설명만 한 번만 더 보고 슬라이드 넘어가서 마지막 정리하고 여러분 남는 시간 동안 과제 조금 해보시다 집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자, 지금은 띄어쓰기 같은 거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적어둔 한 자릿수 덧셈식만 유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0, 1, 2번째 글자 각각 좌항, 연산자, 우항에 따라 간주하고 그렇게 파싱을 진행해요. 만약 그렇게 딱 맞게 잘 적었다면 얘 정상 동작합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오작동하도록 돼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려면 그 리터럴 내지는 연산자 좌우에 공백 문자가 있어도 무시해 가면서 파싱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인풋 텍스트에 예시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띄어쓰기 3 곱하기 5라고 적혀 있다. 그러면은 좌항을 읽을 때 띄어쓰기를 일단 무시해요. 그 다음에 그럼 비긴을 오른쪽으로 한번 당기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좌항이려나 하고 판별하면 됩니다. 클래시파이 했더니 얘는 숫자가 맞아요. 그러면 일단은 3 한 글자는 좌한 글자가 맞는 겁니다. 그럼 그 뒤에 별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더 이상 좌한 글자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end를 여기다가 두고 비긴은 원래 여기다가 둔 채로 호출하면 돼요. 그럼 나한테 인트값 3이 나옵니다.
이제 and가 별이었고 걔를 다시 비긴으로 잡아서 한 글자를 검사를 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당연히 밑에처럼 그 상황에서도 and가 지금 여기로 잡혀있을 때 그게 공백 문자면 비긴을 밀어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비긴 밀고 해서 글자가 이렇게 연산자 기호가 튀어나왔다면 연산자는 우리는 지금은 일단 한 글자짜리니까 거기서 바로 여기서는 이건 나머지 연산해야 되는구나 라고 결정 지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비긴이랑 end를 오른쪽으로 당기면서 비긴이 여기다 가정하고 판별했을 때 띄어쓰기 글자 공백 문자 나오면 역시나 비긴 오른쪽으로 한 번 더 당기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널 문자 있을 거니까 널 문자 부분에 end를 찍어 놓은 채로 pass 넘버 호출하면 나한테 int가 5가 나올 겁니다. 등등이라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띄어쓰기도 감안해서 여러분이 띄어쓰기를 무시해 가면서 파싱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 자릿수 표현 파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pass 넘버라는 건 잘 만들어 놨으니까 자 볼게요. 비긴이 0인 채로 스타트합니다. 거기 숫자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즐겁게 지나가요. 지금 end는 1인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end 자리에 지금 0이니까 얘도 얼마든지 숫자로 간주할 수 있어요. 그래서 end 땡기고 하다가 end가 별표 자리에 end가 찍힐 수가 있어요. 그럼 별표는 더 이상 int 리터럴로 간주할 수 없는 연산자 글자입니다. 따라서 비긴부터 end까지 0부터 5까지를 밀어놓고 pass 넘버로 호출하면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024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end 자리, 그러니까 비긴 자리를 end 자리로 당겨놓고 그 한 글자 봤을 때 연산자 기호니까 이번에 곱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비긴 한 칸 당기고 여기서 스타트해서 이제 end를 한 칸씩 밀면 돼요. 마지막 널 문자까지 읽으면 이제 비긴 엔드 이렇게 범위 잡아가지고 파스 넘버 호출하면 1024를 나한테 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범위를 지정해 가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앞으로 전진하는 식으로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자릿수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말고도 빼기 곱하기 나누기 퍼센트 등등 또 사칙 연산 다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클래시파이 잘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적절한 계산 수행하기 위한 함수 정의 잘 적어 놨으니까 분기 흐름만 잘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건 목표가 아니기는 해요. 지금은 알파벳을 검사를 하긴 해요. 알파벳이냐 소문자 대문자 중에 하나냐를 검사를 하긴 하는데 지금은 그런 변수 개념, 이름 개념은 전혀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아직은 우리가 덧셈식이면 더하기 한 번, 뺄셈식이면 뺄셈 한 번까지만 지원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3 더하기 5 곱하기 8에서 곱셈을 먼저 한다. 그딴 거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좌항 하나, 연산자 하나, 우항 하나 성공적으로 해석해서 덧셈 한 번 내지는 뺄셈 한 번 등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출력하도록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땡겨서 마지막 계산 한 번 하고 출력 한 번 한다. 그래서 하나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은 지금 순차 흐름으로 가져간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좌항이 여러 글자일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중간에 공백 문자가 0글자 이상 나올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하면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적절한 반복 흐름을 중간중간 while문 적어가면서 땡겨 넣으셔야 될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하고 슬라이드 설명 돌아가 볼게요. 지금 벌써 0분이니까 이거 정리는 대충만 얘기를 하고 자 일단 C 동네에서는 캐릭터 형식 리터럴이랍시고 적었다 하더라도 리터럴 자체의 형식은 인트 형식으로 간주를 해요. 다른 동네는 이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컴퓨터는 모든 걸 숫자로 다룬다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이 차 형식 또한 기본적으로는 소수점 안 달린 숫자 형식이에요. 그리고 보통은 글자 하나를 다루는 상황에서는 차 형식 대신에 인트 형식을 쓰도록 지정을 하는 편입니다. 인트 형식이 CPU가 다루기에 가장 편한 크기를 갖는 형식이에요. 오히려 그거보다 더 작으면 오래 걸리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글자만 다룬다. 그러면 그게 1바이트냐 4바이트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트를 쓴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무튼 문자표 처음에 정하신 분들이 아스키 코드니 유니코드니 정하신 분들이 0 한 글자에 대한 숫자 1 한 글자에 대한 숫자 인덱스 값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랬죠. 그거들을 일렬로 잘 나열을 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간단한 뺄셈 간단한 비교를 함으로써 컴퓨터 동네에서는 비교가 곧 뺄셈이잖아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진행함으로써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글자가 숫자, 자릿수에 해당하는 거냐, 알파벳 소문자, 알파벳 대문자에 해당하는 거냐를 간단하게 조건식을 지정하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괄호 연산자 파이썬 동네에서처럼 C 동네에서도 쓸 수 있어요. 요 시작은 0번째 역시나 동등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 대괄호 수식이 완벽히 똑같이 동작하는 건 아니긴 한데 아무튼 우리 수업에서 배운 느낌대로 대괄호 0, 1, 2, 3, 4 정도는 똑같이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문자열이랍시고 쓰고 있는 방금 전 라인 같은 거랑 대괄호 연산자랑 섞어서 수식을 적는 게 가능해요. 우리가 직접 여기서 써본 건 아니지만 요 캐릭터 대괄호 열고 닫고 형식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우리 C에서 자주 쓰는 형식 몇 가지 소개했을 때 그때 등장한 애들이라 보시면 돼요. 아무튼 간에 의미는 이전이랑 동등합니다. 대괄호 수식을 적어서 문자열 안에 특정 글자 하나에 대한 숫자를 골라갖고 내가 꺼내와서 그걸 클래시파이를 돌린다든가 다른 계산에 쓴다거나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강조했던 게 인덱스 개념이랑 뺄셈을 우리가 섞어서 써본 거예요. 그래서 차 형식 값들은 기본적으로 문자표상 3 한 글자가 몇 번째 글자냐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도 인덱스 개념을 비춰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인덱스 값을 빼는 게 의미를 보통 가져요. 내 등수랑 저 친구 등수랑 뺄셈하면 내가 더 상위냐 저 친구가 더 상위냐 재거나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다음에 그 정확한 숫자는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내가 저 친구보다 3등만큼 더 시험을 잘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일종의 거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까 출석부 예시에서도 비슷한 느낌이죠. 그래서 대상 위치 빼기 기준 위치 같은 느낌으로 바라보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식 0 한 글자 빼기 0 한 글자 계산하면 당연히 0 나올 거예요. 좌항, 우항이 똑같으니까요. 근데 3 한 글자 빼기 0 한 글자 계산해도 이때도 3이 나옵니다. 현재 문자표 구성상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 감각, 뺄셈 자체를 할 수 있다라는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얘가 후반부에 다시 등장할 예정이니까 연결을 조금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간에 우리는 지금 어떤 캐릭터 형식 값, 그게 자릿수다 했을 때 그거에 적합한 적절한 인트 형식 값을 단순한 뺄셈 한 번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다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과제 목표 다시 읊어드릴게요. 두 수에 대한 사칙 연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 자리 수 표현 365 적혀 있으면 365를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만들어 놨어요. 투두 넘버 2에다가 파스 넘버 함수 정의에다가 잘 진행해 놨습니다. 따라서 얘는 지금 이미 달성한 거예요. 그 다음에 리터럴 좌항 우항 그러니까 리터럴 및 연산자 앞 뒤에 공백 문자가 있어도 상큼하게 무시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띄어쓰기 3 띄어쓰기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해도 그 중간 앞에 띄어쓰기 등등을 무시하면서 숫자가 적혀있는 부분만 또는 연산자가 적혀있는 부분만 따로 뚝 떼갖고 파스 넘버를 호출하거나 OP에다 담는다든가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띄어쓰기가 몇 개 지금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아마 반복 그림을 구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산자 글자가 더하기 글자냐 빼기 글자냐 등등에 따라서 나중에 서로 다른 계산 수행할 수 있게끔 분기 흐름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OP가 더하기 한 글자짜리였다면 애들을 호출한다. 그 결과를 위절트에 담는다와 같이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효하지 않은 입력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실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난제로 값을 그때그때 적절하게 리턴하도록 여러분이 중간중간 if문을 추가로 첨가를 하시거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함을 감지한 경우에는 즉시 난제로 값을 리턴하도록 지금 예시가 몇 개 있으니까 그거를 몇 개를 복붙을 해서 다른 타이밍에도 얼마든지 난제로 값을 리턴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지금 공백 문자 열심히 체크하다가 나중에 이제 좌항을 읽어야 되는 타이밍에 숫자가 아닌 다른 게 튀어나왔다 하면은 마이너스 1을 리턴하도록 그런 식으로 조금만 더 복잡하게 만드는 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조금만 신경 쓰면 그러니까 내가 띄어쓰기 무시하는 코드를 어디다가 적을 거냐 그런 거 조금만 신경 써서 순차 흐름 구성하면 큰 무리 없이 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여유 시간 동안 우리 10주차 금요일이 지금 마감인 거죠. 화요일 반영 화요일 마감인 거죠. 과제를 진행해 보시고 잘 모르겠다라면 저한테 물어봐 가면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일단 해 두시면 다음 과제, 다다음 과제를 좀 더 재밌게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거가 아마 가장 어려울 거예요. 거짓말이긴 한데 아무튼 간에 요번 거 한번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 공부 겸사겸사해서 해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미 읽었던 글자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1, 2, 3, 4, 5 순서대로 읽을 때 우리는 방금 전에 마치 1 한 글자만 있다라고 가정하고 걔가 1자릿수라고 가정하고 진행해 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1이라는 글자는 다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걸음 갔더니 2 한 글자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방금 전 계산이 틀렸구나 해서 급하게 10배 뻥튀기하고 걷다 2를 더하는 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식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읽을 때마다 데이터를 변경해가면서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코드를 짜면 어렵지 않게 달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게 가능하도록
요 수식 적는 방법이라든가 리터럴 해석하는 방법 등등이 잘 정의가 돼 있으니까 마련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발자취를 나도 한번 따라가 보겠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begin end 값 더하기 1 더하기 1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해가면서 범위 지정하는 것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게 불편하다. 새로운 이름 예를 들면 int, 인덱스, 세미콜론 같은 거 추가로 도입해서 쓰셔도 되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파스 넘버는 지금 begin 이상 and 미만을 다룬다라는 거 꼭 주의해 주세요. 이거는 컴퓨터 동네에서 자주 쓰이는 패턴이니까 꼭 마지막 글자 번째 자리가 and가 아니라 마지막 글자 바로 뒤 자리를 and로 찍어갖고 보내야 된다는 거.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그 run 함수 정의 코드 짜다 보면 요 and 미만이 차라리 훨씬 편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방금 제가 설명할 때도 별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전 내용이 전부 다 좌항 숫자예요와 같은 느낌으로 설명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얘는 일단은 이런 규칙이 있다. 컴퓨터 동네에서 자주 쓰인다 정도 기억하고 적절한 begin 값, end 값 붙여갖고 파스 넘버 호출하도록 호출식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전화 오픈 톡방에 물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결과적으로 지금 똑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코드가 전부 다 천편일률적인 똑같은 코드로 제출이 될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절이라든가 그런 거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기본적으로는 톡방에다가 자유롭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끼리 서로 상의해 가면서 과제 진행하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코드 다 짜야 된다에 대한 부담은 덜 가지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내가 직접 해서 내가 이거 경험치 온전히 다 가져가고 싶다라면 톡방에 갑자기 누가 물어보고 답변 달고 그럴 수 있으니까 스포일러를 조금 조심해서 진행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일단 과제 설명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살짝 해보고 가고 싶은 친구들은 하셔도 좋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집에 갑시다. 우리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수업이 없으니까 다다음 주 중간고사 날에 보는 거죠. 다음 주 화요일 날 오고 싶으면 오시고 그다음에 우리 수업용 톡방에서 지금 투표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뭐 할지 투표하고 있으니까 그거 참여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집에 갑시다.